자, 이제 계약 해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계약 해지는 유효인 계약을 해지하죠. 그리고 해지는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장래요죠. 그럼 해지는 이제 임대차에서 공부하니까 일단 해지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즉해야겠죠. 그래서 계약을 함부로 깨려면 어떤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럼 해지는 먼저 일방적 해지가 있습니다. 일방적 해제와 합의 해제가 있어요. 일방적 해제는 단독행위죠. 일방이 해제한다 그러면 무조건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인데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해제 계약. 청약과 승낙으로 자기들이 한 계약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오늘 1교시 때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헷갈렸네요. 일방적 해제가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어요. 이건 다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그리고 아까 이제 1교시 때 제가 약정 취소는 없다 그랬죠? 근데 약정 해제는 있어요. 약정 해제. 그래서 일단 개념을 두 가지는 일단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이쪽은 뭐죠?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용어에 먼저 주의하실 게 여기서만 약정과 합의가 달라요. 여기서만 약정 의미와 합의 의미가 다릅니다. 왜 그래요? 이쪽은 단독행위고 이쪽은 계약이니까. 여기를 제외하면 뭐 약정, 합의, 특약, 법률행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약정과 이 말이 서로 달라요. 단독행위고 계약입니다. 그럼 약정해제는 해제할 사유를 약속으로 미리 정해둔 것이고 법정해제는 해제할 사유를 법으로 정해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채무불이행 그래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를 정해뒀어요. 그래서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유로한 걸 정해놨습니다. 근데 약정해제는 약속으로 미리 정해둔 거죠. 예를 들면 갑소의 토지를 을이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해뒀어요. 나중에 토지에 공장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깨자라고 미리 약속해뒀다. 약속. 근데 정말로 공장 허가가 안 나왔어요. 갑은 원치 않더라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해제해서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일방적 해제죠. 그래서 약정은 일방적 해제요. 근데 합의 해제는 다르죠. 이건 합의요.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오후에 갑이 전화해서 우리 그냥 계약 없을까라고 청약. 우리도 그래 없애자라고 승낙하면 청약 승낙 합치했죠. 그럼 합의로 계약을 깨야겠죠. 이게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입니다. 이건 계약자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돼요. 법조문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계속 합의로 정한 합의. 여기는 뭐든지 합의로 정하니까 우리 준 돈을 갑이 반환할 때 이자 약정이 있어야 이자를 주는 것이고 이자 약정 없으면 이자 안 줘요. 그리고 해지할 때 손해배상 약정 안 했다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뭐든지 합의로 해야 돼. 합의로. 그래서 만약에 갑이 해지할까 그랬죠. 내가 손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20만 원 해주면 해지할게. 그래서 갑이 오케이 하면 그때 손해배상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든지 합의로 정하니까 합의가 없는 한 이자 가산이나 손해배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자, 여기는 뭐든지 합의로 정해요. 그래서 법에 써있는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이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뭐든지 합의로 정하니까. 단, 여기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제3자 보호 규정은 이쪽에도 적용돼요. 그게 판례입니다.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합의 해지하면 제3자를 더 보호해야겠죠. 둘이 매매하고 등기했는데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둘이 합의로 계약 없애가지고 병 피해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3자를 더 보호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의 해지하더라도 제3자 권리 해할 수 없어요. 이 제3자 보호 규정만 이쪽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 안 돼요. 뭐든지 합의로 정하니까. 반면 이건 둘 다 일방적 해제죠.
그래서 법정 해제에 관한 법 규정이 이쪽의 원칙 다 적용돼요. 단 이건 채무불이행의 원칙이 원인이고 이건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으니까 여기 관한 법 규정 중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 안 됩니다. 딱 손해배상 적용 안 되고 여기 채고 같은 거 적용 안 돼요. 채무불이행과 관계없는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규정을 비교하시고 우리 이제 법정 해제만 공부해요. 법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냥 해제 그러면 무조건 다 법정 해제요. 그냥 해제는 법정 해제. 그러니까 약정 해제는 약정이라고 써줘야 돼요. 합의 해제는 합의란 말로 써줘야 돼요. 그냥 해제 그러면 다 법정 해제니까 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만 비교하시고 우리는 이제 법정 해제를 공부합니다. 그럼 자 138페이지 오시면 상단에 1번 해제 의의 읽어보세요. 2번 해제와 구별제도 있죠. 먼저 취소를 보시면 1번 공통점 둘 다 소급해죠. 일방적 의사표시 상성권. 2번 차이가 박스가 있으면 박스. 적용 대상은 해제는 계약의 한정이에요. 제목의 계약의 해제죠. 계약법에 있어요. 취소는 민법 총칙에 있어서 모든 의사표시 법률행위 취소합니다. 단 발생 원인은 해제는 법정 해제 있고 약정 발생할 수 있죠. 취소는 무조건 법정이에요. 제착사강 약정 취소 없습니다. 효과는 해제는 원상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밑에 가로 2번 해제 계약이 합의 해제죠.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은 가로 쳐보세요. 가로 해제권 유무를 불문하고 가로. 가로 안에 해제는 뭘 말해요? 법정 해제. 가로 안의 해제는 뭐다? 법정 해제. 즉 법정 해제권 있든 없든 그 말이죠. 다음 계약 당사 쌍방 합의로 계약 소멸시켜서죠. 이게 합의 해제예요. 그래서 법정 해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합의 해제하려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겠죠. 그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당연히 묵시적 합의할 수 있어요. 반가로 2번 합의 해제 효력이죠.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의 밑줄 543조 이하 규정 법정 해제 규정 적용 안 돼요.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의무 없으며 금전 반환할 때 이자 가산하지 않습니다. 단 3번 동그라미 2번 밑줄 제3자 권리 해할 수 없다 그 말이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돼요. 잘 비교하겠습니다. 다음 로마자 2번 해제권 발생의 1번 약정 해제권이죠. 동그라미 2번 약정 해제도 민법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상회복 시 금전을 반환한 자는 그 받은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다만 약정의 횡행한 경우 그 사유가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한 것들이죠. 손해배상 청구나 최고 이런 거 요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비교하셨으면 이제 우린 2번 법정 해제만 공부합니다. 그럼 양가로 2번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이 1번 이행지체죠. 넘기시면 법조문 나오죠. 544조. 좀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행을 정해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으려서 배치할 때 그때는 굳이 최고할 필요 없겠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채무자 귀책사에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겠죠? 그리고도 이행 안 하면 해제합니다. 기억을 보시면 상당한 기간 의미. 자, 만약에 A라는 사건에서 만약에 상당한 기간을 10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가정한 겁니다. 그럼 최고할 때 5일 최고했다.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했다.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은 있어요. 단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최고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최고로서 일단 효력은 인정되고 이행해 했으니까. 그리고 상당한 기간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그려 보시면 되겠고, 니은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죠. A는
이제 밑줄이 많이 있죠? 자, 이런 말입니다. 이는 갑과 을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거든요. 그럼 지켜야겠죠? 근데 갑이 그래서요. 아, 나 이행 못하겠는데. 우리 이행해 그랬어요. 아, 나 정말 못하겠어. 라고 갑이 이행 거절 의사를 상대방 을에게 명백히 표시했다. 나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배째야겠죠? 그래서 이때 을은 바로 채고 없이 해지하는 겁니다. 이때는 을은 채고할 필요 없겠죠? 이행기가 한 달 남았다면 한 달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필요 없겠죠? 내 반대 채무가 돈 준 거라면 돈 주고 해지해야 됩니까? 돈 줄 필요 없겠죠? 내 채무 또는 내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말이 한마디로 즉시 곧바로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왜 그래요? 이행 안 한다는데 거기다 대고 시간 줄 필요 없죠? 그럼 빨리 을은 해지하겠죠? 빨리 을은 해지해야 되는데 우리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이 이제 이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처리했다. 적법히 처리했다면 그럼 원상태로 되돌아왔죠? 그럼 이제 을은 즉시 해제 못해요. 이제 우리 이제 최고를 하고 그때도 이행 안 할 때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빨리 해제했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최고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밑줄 위주로 그 판례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는 정기행위는 비정기행위 보세요. 밑으로 세 번째 줄 상대방은 밑줄 이때는 최고할 필요 없죠. 즉 결혼식 12시 때 화환을 가지르겠다. 근데 결혼식 끝나고 화환을 가졌어요. 그럼 최고할 필요 없죠.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정년 정당. 무조건 해지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2번이 이행불능이죠. 자, 546조 이행불능 보세요. 채무자 책임인 사유로 이행이 불능의 채권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여긴 최고가 없죠.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밑줄이 있죠. 여기하고 똑같아요. 갑채무가 이제 이행불능이 됐다. 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을은 굳이 채고할 필요 없죠. 기다릴 필요 없죠. 자기 채무 이행제공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똑같습니다. 이게 이행불능이니까 굳이 시간 줄 필요가 없어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은 자 부동산을 돈 주고 살 때는 깨끗했는데 중간에 가압류가 생겼네요. 갑소의 부동산을 깨끗한 것을 3억에 매매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압류 채권이 생겼다. 가압류 등기. 채권의 2억이래요. 그래도 을은 해제 못합니다. 갑은 나중에 이행기까지 이거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갑이 말소 못하면 을은 이거 공지하고 1억만 주고 소유권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제 못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가압류가 생겼다는 사유만으로 해제 못해요. 그 다음 반가로 3번은 불완전 이행 나왔죠? 이행을 하긴 했는데 계약 목적이 약간 모자라다. 그럼 1번 추한 추후에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그건 지체하고 똑같아요. 채고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은 추한이 불가능하대요. 추후에 완전 급부가 불가능하다. 그럼 불능하고 똑같죠? 그때는 채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가로 4번 부수적 채무 또는 종된 채무는 해제 못하죠. 주된 채무 불이행할 때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적 채무나 종된 채무 불이행하면 돈, 손해배상, 돈으로 해결하지 계약 해제는 못해요. 그래서 41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한번 했죠. 자, 41페이지는 토지거래 허가국 내에서는 허가협력 의무는 선행 의무죠. 계약상 의무가 후에. 그리고 허가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예요. 그래서 4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41페이지. 상단에 동그란 1번 허가협력 의무가 있죠. 이것은 그 리을 허가협력 불이행을 이유로는 동그라미 디귿처럼 돈으로 해결하지 계약 해제는 못한다 그랬죠. 이건 부수적 의무라. 그래서 부수적 의무를 해제 못합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고. 다시 141페이지. 로마자 3가 해제권 효과 행사죠? 1번 해제권 행사 보세요. 지금 우리는 법정 해제를 공부합니다. 그럼 543조 보세요. 1항.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 권리가 있는 때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의사표시는 도달주예요. 그 다음 2항. 전항 의사표시도 철회하면 안 되겠죠? 계약법에서 아까 첫 시간에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자 1번 해제는 의사표시예요. 도달주의. 2번 해제 의사표시가 그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즉 도달 후에는 이를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소재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 그랬죠. 그럼 철회 못해요. 행사했으니까 바로 해제돼버렸습니다. 다시 밑줄 해제권 행사한 후 해제됐죠? 그 뒤 소송을 취하했다 해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이제 철회 못해요. 이제 그 행사 효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 이미 해제됐다 그 말이죠. 이미 해제됐어요. 해제 효력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다시 이미 해제권 행사했죠. 소취하더라도 해제돼버렸습니다. 해제 효력 소멸 안 돼요. 그 말이 아무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정리하라 그랬죠. 그 다음 넘기시면 자 2번 해제권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은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법조문은 가끔 시험에 출연해요. 가끔. 정답으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하시면 되겠어요. 547조는 자 갑을과 병이 매매했어요. 갑을이 부동산 매도인, 병이 매수인, 매매했다. 불가분성이니까 이쪽에 해제권이 있다면 갑도 해제한다, 을도 해제한다 해야 돼요. 동시할 필요 없지만 반대로 이쪽에 해제권이 있다면 병은 갑에게도 해제한다, 을에게도 해제한다고 해야 돼요. 그게 1항이에요.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저는 일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 그때는 계약의 해지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이렇게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또는 전원의 태아가 병이 갑한테 을한테 해야 됩니다. 자, 그냥 2항은 이런 거죠 이제. 자, 병에게 해제권이 있다. 여기 해제권이 있어요. 근데 병의 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했대요. 그럼 을에 대한 해제권도 소멸해야겠죠? 이게 불가분성 나눌 수 없으니까. 그래서 2항 전항 경우에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한 때, 즉 갑한테 소멸했죠. 그럼 다른 당사자 을에 대해서 소멸해야겠죠? 그러면 소멸 하나 많아져. 이걸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해제 효과가 있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 법정 해제만 공부하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겁니다. 다 지우고 이제 채무불이행으로부터 해제 이렇게 거꾸로 써볼게요. 이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그래서 이제 우린 채무불이행만 공부합니다. 우리 이제 법정 해제를 공부하니까 원인이 채무불이행이에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 있고 불능은 전 시간에 공부했죠. 불능 후발주 불능할 때 했었어요. 어제 등기법이었습니까? 세법이었습니까? 세법이었어요? 세품하고 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나요? 2주 전에도 오늘 분위기가 이랬는데. 근데 등기법하고 나면 그나마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세법이 어렵습니까? 네? 세법이 어려워요? 다 어렵죠? 아, 그건 당연히 아는데 세법도 어려운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세법은 양도세하고 취득세만 되잖아요. 세법 양도세하고 취득세만. 그만 3분의 2 맞추죠? 나머지 포기해도. 양도세가요? 양도세 모르면 중개 못해요. 그건 꼭 하셔야 돼요. 별로 안 어려운데 양도세. 별로 안 어려워요. 한번 실제로 집을 판다 뭐 한다 그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어려워요.
숫자 뭐 그런 게 외운 게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운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든지. 내가 아직 공부 안 해서 모른다 그래야지. 공부했는데 어렵네.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안 해서 모른다 하면 안 어려워요. 사고를 바꿔서 사고를. 아시겠죠? 중개사보다 어려워요? 설마 중개사보다 어렵다면 할 말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쉽죠? 중개사 행정처분 뭐 3다시 외운 거 어렵죠, 그거. 행정처분, 뭐 절등치가 그런 거 외운 거 어려워요? 뭐 절등치, 임등치 3-1-1 거기서 양대 문제 나오죠? 그러지 않아요? 그 암기법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암기법 한 장도 안 되잖아요. 거기서 몇 문제 나와요? 네 문제. 그러니까 그걸 언제 외울 게가 아니라 그 네 문제 그걸 외우면 공법에서 주택법, 건축법 하나를 포기해도 돼요. 주택법 몇 문제 나와요? 한 7문제? 그러죠? 건축법 7문제. 그 기본서 한 100페이지 되죠, 건축법. 그 열심히 공부해봤자 네 문제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행정처분을 외우면 건축법 하나를 포기해도 돼요, 100페이지를. 그래서 생각하면 무조건 외워야겠죠? 그래 사고를 바꿔보세요, 사고를. 이걸 언제 외울까 하지 마시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요. 다른 학원 이 말이면 막 뭔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느낌이 오는데 우리하고는 뭐가 없네. 그냥 민법만 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보세요. 이거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이것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하면 다른 거 안 하면 되겠네 라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채무불이행 하시면,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계약해제를 공부하잖아요. 이제 해제 이제 지금부터 공부한 거 하면 이건 정확히 맞추면 학계론 2문제 틀려도 되겠네 라고 사고를 좀 바꾸시라 그러게. 사고를 좀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못한 거 아예 제껴버리고 그래 하면 돼요. 이제 채무불이행은 계약 해제할 수 있죠. 아까 이행불능할 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죠. 그럼 계약 해제하면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에서 실효가 됩니다. 그럼 소급표가 있으니까 자기 채무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행했다면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할 텐데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특칙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그러더라도 제3자 권리를 해야 할 수 없어요. 이게 제3자 보호가 나와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 보호가 나오는데 법에 선이 그런 말 없거든요. 그래서 선의악이 불문하고 다 보호돼요. 악의의 3자도 보호된다. 그럼 항상 계약법은 약정에 따르죠. 특약. 특약이 없을 때는 원상회복을 어떻게 하냐면 돈을 돌려주는 사람은 그동안 이자까지 무조건 가산해요. 이자까지 무조건 반환합니다. 다음 물건을 돌려주는 사람은 지금까지 물건 사용했겠죠? 사용이익 또는 과실까지 전부 반환해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무조건 사네요. 무조건. 과실도 무조건 반환합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매매계약 체결해서요.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보냈습니다. 갑은 아직 잔금 못 받았죠? 근데 갑이 이제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부동산 점유까지 다 넘겼어요. 그럼 우리는 갑에게 아직 잔금 안 줬죠? 근데 잔금 기일에 우리 갑에게 잔금을 못 줬습니다. 갑이 이제 괘씸했겠죠?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해제하면 소급에 실효가 되죠? 그럼 당사자는 이렇게 주고받은 거 있죠? 주고받은 거. 그러면 원상회복이 하겠죠? 원상회복. 그때 을은 등기 말소해야겠죠? 목적물 반환해야겠죠? 그때 뭣도 반환한다? 과실까지 반환한다. 과실. 사용이익. 과실도 같이 반환해요. 갑은 을 중도금 을돈 돌려줘야겠죠? 그때 지금 누가 잘못해서 해지했어요? 을이 잘못해서 해지했죠? 갑은 중도금 들을 때
이자 가산해요, 안 해요? 중도금융 이자. 가산해야 돼요, 무조건. 하라 그랬죠, 여기 이자. 그러니까 이 이자는 갑이 잘못해주는 지연이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을돈을 한 달 가지고 다녔다면 그 을돈에 대한 법정이자 요 높은 이자를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을돈을 가지고 다녔으니까 을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자 줘야겠죠? 그게 법정이자지. 우리 갑이 잘못해서 주는 지연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은 의뢰했죠. 그렇지만 나는 을돈 가지고 다녔으니까 무조건 이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하기 관계없어요. 잘못했든 잘못 안 했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원상회복입니다. 잘못했든 안 했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이하게 없는 한. 그럼 갑 억울하죠? 나는 잘못 없는데. 억울하면 이걸로 청구해요. 억울하면 이거. 그래서 갑은 별도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럼 청구하면 을은 갑에게 뭐 또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의무.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전부가 동생이에요. 이와 이게 전부가 동생입니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원상회복이에요. 잘못했든 잘못 안 했든 무조건 돈 줄 사람은 이자 가산, 무조건 물건 넘는 사람은 과실도 반환,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손해배상까지 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전부가 다 동생회복입니다. 물론 특이하게 있으면 특이하게 따르지만. 자, 그럼 548조를 봐보세요. 자,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 그 다음 각 당사자 동그라미. 각 당사자. 잘못한 당사자요? 각 당사자. 잘못했든 안 했든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했다. 그러나 3자 앞에 선이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선이야기 3자. 선이야기 다 돼요. 선이야기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이항 전화후기의 반환을 금전에는 그 파트너부터 무조건 이자를 가산해요. 549조가 동시하는 겁니다. 551조 보세요. 해지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여기 해제와 손해배상은 전혀 별개라.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전혀 별개다. 그 말입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자, 일단 책을 14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44. 3번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양괄호 2번 원상회복 범위 있습니까? 1번 해지의 상대방이 잘못한 놈은 물론이고 해지한 자, 잘못 없는 놈도 원상회복 친다. 각 당사자. 2번 각 당사자는 이익 현존 여부나 선이하기 묻지 않고, 즉 잘못했든 안 했든 무조건 다 원상회복하죠. 잘못했든 안 했든. 3번 물건 받은 사람은 밑줄 과실 사용이 반환해요. 4번은 금전 반환하는 사람은 이자 붙여요.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성질이지 잘못해주는 지연이자 아니라 그랬죠. 그래 밑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별도로 손해상하는 거죠. 그리고 5번 해지와 동시에 보세요. 계약이 해지돼서 당사자 상방이 부담하는 원상회무와 손해배상 의무까지 다 동시행이죠. 그래서 여기 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까지 전부 다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을은 세 가지 의무와 갑은 두 가지 의무가 전부 다 동시행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142페이지. 지금 법조문 보셨죠? 그럼 1번 서설은 양가로 1, 2, 3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제일 밑에 2번 해제의 소급표가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은 해제하면 나가리 되면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 복귀하죠? 신법 깊이 혼나 나가리를 다시 써놨어요. 그래서 양가로 2번 이제 해제 소급표와 제3자 보고가 그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다 했죠? 다 했어요. 이제 뭐만 안 했어요? 여기만 안 했죠? 여기만. 나머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제와 여기 제3자 보호를 보는 겁니다. 왼쪽 다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여기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해제와 제3자 보호를 보는 겁니다. 그럼 해제의 3자는 다른 3자와 달랐죠.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허위표시 3자는 허위표시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만 맺음됐어요. 새로운 관계만. 근데 해제의 3자는 새로운 관계 플러스 등기. 해제의 3자는 다른 3자 달라요. 등기 외웠죠? 등기.
해제와 제3자 보험다. 그러면 등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첫째 매매계약 체결 했죠. 그리고 우리 갑에게 중도금까지만 줬어요. 그럼 갑은 현재 잔금 받을 채권이 있죠. 근데 갑이 을을 신뢰해서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점유까지 다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을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을은 A에게 다시 X를 다시 매매계약 체결했고, 어떤 을은 B에게 돈을 빌려서요. 금전 소비대차. 어떤 을은 이 X가 주택이어서 C와 주택임대차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그럼 우리에게는 다 돈이 들어왔죠. 매매대금 들어왔고, 차용금 들어왔고, 보증금 들어왔죠. 그럼 우리는 갑에게 잔금을 줄 텐데, 우리 갑에게 약속기일에 잔금을 주지 못해서 우리 채무불이행 빠지자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럼 해제하면 1번으로 소급해서 치료돼요. 그럼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처럼 됩니다. 그럼 이 자들은 처음부터 권한 없는 자와 관계 맺었죠. 그러더라도 548조 1항 단서에서 해제하더라도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자들은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는. 그죠? 해제 전에 해제될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맺었으니까 보호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ABC는 지금 보호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해제 3자로 보호되려면 등기에서 등기. 그래야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그란 5번이 없죠? 5번이 없어요. A가 보호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야 돼요. B가 보호되려면 저당권 등기를 했거나 또는 뭐 가압류나 압류했거나 가압류, 압류 등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됩니다. C가 보호되려면 임차권 등기했거나 또는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어야 돼요. 등기 대신. 이렇게 앞사람 등기 플러스 나 등기야 보대요. 해제 3자는 등기여서 등기. 안 하면 보호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하면 해제될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우리는 해제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보호돼요. 악이어도 보호된다. 악이어도. 그러면 A, B, C는 보호되는 정도가 서로 달라요. A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따라서 갑이 해제하면 갑은 소유권 못 찾아가요. A가 소유자, A가. 보호되니까. 그래서 갑은 을한테 알아서 해결하면 돼요. 을한테. 을과 해결. A 소유권 등기잖아요. A가 소유권자예요. 갑은 소유권 못 뺏어갑니다. 이 B는 소유권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갑이 해제하면 소유권 갑이 뺏어가요. 단 비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갑한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B는 돈 못 받으면 갑소유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어요. 그게 보호된다죠. 다시 B가 소유권 등기했습니까? 저당권 등기. 그러니까 을에게 해제하면 갑이 소유권, 갑이 찾아가요. 그렇지만 B가 돈 못 받으면 B는 갑부동산을 경매하는 겁니다. 그게 B가 보호된다 그 말이고. 자, C는 을과 주택임대차 했죠? C는 을과 주택임대차. 계약기한 3년에 C가 을에게 보증금 2억 지급했다면 C가 살고 있죠? 그럼 갑이 계약 해제하면 소유권 갑이 찾아가요. 단 C 대항력이 갑한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소유자가 임대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갑이 C한테 갑이 오늘부터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러면 3년간 못 나가 대항할 수 있어요. C 나갈 때 보증금 2억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 찾아간 대신 C 대항력이 갑한테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각 보호되는 정도가 달라요. 내가 한 것만 보호하면 되니까 이게. 근데 여기까지 시험에 깊게 안 물어봐요. 여기까지는. 그냥 보호된다 안 된다만 물어봅니다. 방금 한 거가 안 물어봐요. 지금까지 물어본 적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혹시 궁금해할까봐 도대체 애들이 보호되면 무슨 말인가 공개할까 잘 말씀드린 거구나.
괜히 말한 것 같지만. 아무튼 보호되는가 안 되는가? 등기 하시네요. 근데 이제 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해제하면 자기들끼리는 아까 신법 깊이 혼난 나가리 되면 말쓰등기 없이도 갑이 소유자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돼 있지만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인데 누가 을을 소유자로 믿고 해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을을 소유자로 믿고 이걸 다시 거래한 D가 있다면 우리 대법원이 해제 후 이 사실을 모르고 사실 을이 소유자가 아닌데 을을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있다면 이자는 선의만 보호된다 그랬어요. 선의만. 그러니까 해제 전에는 등기만 있으면 악의도 보호되지만 해제 후에는 해제 사실을 모르는 선의 3자만 보호합니다. 선의만.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해제하면 을 말소등기 없이 갑이 소유권 회복하지만 을 등기를 신뢰한 D가 있다면 그 자는 보호한다 이 말이죠. 정리하면 저기 1번 동그라 1번이 갑과 을이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 넘겼어요. 네, 동그람 7번 갑이 해제했습니다. 을 등기 말소해야겠죠? 이때 을 등기를 말소한다고 가정해보면 해제 전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악의의 3자도 보호된다. 근데 해제 후에는 선의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 3자만 보호돼요. 단 둘 다 등기 다 등기했을 때. 그래서 얘도 등기 얘도 다 등기라고 다 등기를 한 제3자만 보호됩니다. 그럼 이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을 뭐 압류했다, 가압류했다, 뭐 전부 명령받았다. 채권에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등기할 수 없죠. 채권은 등기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는 보호 안 돼요. 등기 못하니까. 그래서 등기해서 등기. 그럼 자, 143페이지죠. 양가로 2번 해제 소급표와 제3자 보호 있습니까? 반가로 2번은 밑줄 2개 있죠. 새로운 이해관계 플러스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갖춘 자는 선의악이 불문 보호돼요. 그럼 동그란 1번 보호되는 3자. 기억은 밑줄 뭘 가압류했어요? 목적물. 그럼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면 등기했겠죠. 보호돼요. 니은은 끝에 대항요건 갖췄죠. 디귿은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자 이자예요. 이자. 이게 디귿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자. 아까 얘가 주택임차인 니은 대항요건. 그 다음 리을은 여기에 저당권이나 또는 전세권 등기한 자.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 전세권 이런 등기한 자 보호됩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기억, 우리 책의 기억, 요게 우리 책의 디귿입니다. 리을이네. 리을. 제가 한번 헛것이 보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보호되지 않는 제3자죠. 기억은 밑줄 뭘 양수받아서요? 채권. 니은도 채권. 리을은 제3자 연계약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 안 된다 그랬죠? 미음 봐보세요. 미등기 무효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효가 건물 관리 대장이죠? 등기가 아니에요. 대장에 등재한 자 보호 안 돼요. 반드시 등기한 자 보호 안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디귿 안 했죠? 디귿은 밑줄을 잘 봐보세요. 뭘 해지했어요? 토지 매매. 근데 뭘 매수했어요? 건물. 사람이 다르죠? 당사자 달라요. 갑과 을이 토지 매매를 했는데 을이 아직 돈을 다 못 줬어요. 을이 돈 못 줬는데 매수인 을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시간축 써보면 1번, 2번, 3번 이러겠죠? 근데 을이 잔금을 끝까지 안 주니까 갑이 이걸 해제했다. 해제.
토지 매매를 해제했습니다. 그럼 1번으로 소급에 실효되죠? 그래서 이 건물 토지 사용권 없으니까 갑이 병한테 건물 철거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은 난 해제의 3자로 보호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너는 보호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토지를 매매했으면 토지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맺어야 보호되는 거지. 이건 건물 매수이죠? 보호 안 돼요. 그래서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보호된다 해버리면 보호돼요. 그럼 건물 철거 안 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래서요. 무조건 토지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한 5% 주고 건물 짓고 친구한테 짜고 팔아요. 그럼 철거 안 되니까. 그럼 안 되겠죠? 당연히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병은 억울하면 을하고 해결해요. 을하고. 갑한테는 대항 못해요. 그래서 저 병은 보호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을 그래야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넘기시면 반가로 3번 제3자 범위 확대죠? 반가로 보세요. 계약 해지 이후죠? 이후라도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즉 을등기 말소 전에 해지 사실을 모르고 동그라미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보호됩니다. 그 다음 밑에 3번을 했죠? 이제 오른쪽 페이지 145페이지. 이제 마지막 보겠어요. 자, 로마조 5번 해제권 소멸 있습니까? 그럼 552조 보세요. 552랑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채굴할 수 있다. 즉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갑에게 해제권이 있대요. 갑에게. 그럼 해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해제할래 말래 물어볼 수 있죠? 한 7년 지나서 해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제할래 말래 물어볼 수 있죠? 그때 자, 2항. 전환기간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해제권은 소멸 동그라미. 그러니까 최고인데 민법상 모든 최고는 최고인데 확답이었으면 그대로 있겠다. 그대로. 그러죠? 해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해제할래 물어봤죠. 그럼 확답이었으면 해제 않겠다. 그대로 있겠다. 그럼 소멸하죠. 해제권. 다시 해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죠. 해제권자가 해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해제할래 말래라고 물어봤죠. 그러죠? 확답이었으면 이대로 있겠다. 해제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멸한다. 소멸. 그래서 민법상 모든 채권은 물어봤는데 아무 말 없으면 이대로 있겠다. 이대로 있겠답니다. 여기까지 해지를 마치고 이제 해지는 뭐 장래요죠. 이건 임대차에서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 총론까지 하셨으니까 좀 오늘 약간 좀 복습 발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약법 강론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